혁신 사례는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탄탄한 논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라는 점은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관찰된 사실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이것이 참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전제가 참이어야 한다는 연역적 논증, 이 두 가지가 아주 좋은 협업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 좋은 혁신이 나온다, 좋은 혁신의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선형 문제 해결 유형에 대한 사례인데요. 여러분, 다이슨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다이슨이 얼마 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연역 논증으로 저희가 함께 재구성해 보면서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슨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내세우고 있어요. 2016년도 전기차 개발을 선언했고 2021년 출시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기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영 사례를 저희가 접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논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전기차 사업 투자 비용은 연간 8조 원 규모이다. 대전제입니다. 다이슨은 현재 경영 상황에서 3조 원 이상 투자하는 전기차 사업은 무리한 경영이다. 따라서 다이슨이 전기차 사업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진 다이슨은 2020년 6월 전기차 양산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다이슨이 전기차 양산 사업을 포기했다라는 그 이면에는 지와 같은 연역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역 논증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문제 해결 절차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구조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문제의 정의는 지금처럼 이러한 연역 논증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거나 혹은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간히 이런 질문을 받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그럴 때 준비하는 논리가 바로 지금과 같은 연역 논증이다. 이런 연역 논증을 잘 익혀두시면, 숙련되어 있으시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탐구형 문제 해결인데, 탐구형 문제 해결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사례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크 저커버그는 전 페이스북의 CEO이고요. 2021년 7월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저커버그의 이 회사명을 바꾼 거의 처음 시작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작했다. 즉 이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가설을 세웠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한테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도래하는 미래는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컴퓨팅을 하는 모든 물결에 맞추는 계획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의 방향으로 우리는 이용자들이 우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그러한 생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탐구형 문제는 도래하지 않은 어떠한 미래의 일을 현재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논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 미래의 신사업에 발굴하거나 그와 같은 과제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사업의 발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면접 상황이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바로 이런 탐구형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논증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해결 유형 사례를 좀 더 실제적으로 내 상황에 맞춰 쓰는, 이것이 저희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취업 전략을 제가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기존 방식보다 좀 더 새로운 일처리 방식이 좀 필요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혁신형 문제 해결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남 논증, 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네, 새로운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논증, 귀남 논증을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전략, 그 다음에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개선형 문제 해결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제가 면접을 보는데 매번 고배를 마시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 손댈지 모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 보고서가 매번 뇌피셜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개선형 문제 해결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거죠? 네, 원인을 분석하거나 분석 중심을 이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결론은 반드시 참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제가 참으로부터 논증하는 연역적 논증을 활용하시면 개선형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탐구형 문제 해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자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공기 주인만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발명하고 싶습니다. 뭐 좀 엉뚱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탐구형 문제 해결로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논증의 방식을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탐구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슬론과 같은 각성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이슨 사례에서 본 재구성 논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 사례에서 살핀 탐구에 대한 논리, 논증도 적용해 보고 그 모든 것이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꿀벌의 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꽃에서 재료를 얻어 새로운 결과물인 꿀을 만들어내는 꿀벌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는 논증의 기술이 필요하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이끄는 혁신형 문제 해결.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형 문제 해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탐구형 문제 해결까지. 문제 해결의 방법과 예시를 잘 익힌다면 우리의 일과 삶에 닥친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